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 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검 유튜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연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총장으로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등을 두들겨 주려고 저렇게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었죠. 어떤 얘기를 하나 보니까 늘 역지사지 마음을 갖는 게 검찰의 변화하는 목표고 방향이 아니냐, 공정과 평등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힘내달라, 혼자서만 그 두 어깨로 무겁게 짊어지고 가려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고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열광하는 내부 직원들의 모습까지 직접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뼈 때리는 네티즌의 댓글이 있죠. 윤석열이 정말로 정의로웠다면 본인 가족의 불의에도, 그리고 측근의 불의에도, 조직의 불의에도 분노하거나 창피했어야 정상인데 정의로웠던 게 아니라 그냥 각하 편이었다, 이런 댓글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고 있죠. 심지어 윤석열 장모도 요양병원 각서 위조 반박 녹취록을 내놨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책임 면제 각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윤석열 장모가 그걸 반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는 듯 보이지만 네티즌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죠. 각서가 위조됐던 안 됐던 그게 문제가 아니다. 범죄자들끼리 썼다는 무혐의 각서가 왜 무혐의 처리의 근거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심지어 JTBC에서는 요양병원 투자자 인터뷰를 이렇게 실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장모가 실질적 운영자였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위에게 행정 업무를 맡길 정도로 깊게 관여했다는 폭로가 나온 건데요. 이 투자자에 따르면 윤석열 장모를 회장이라고 불렀다는 주장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병원 운영자가 최 씨를 만나고 오면 병원 운영 방식이 달라졌다고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앉혀놨다는 폭로까지 터진 상황이죠.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여태까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동서를 소환했다는 소식도 JTBC에서도 전해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원장으로 윤석열 장모가 사위를 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장모 그리고 부인 김건희 관련해서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저렇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패거리를 중심으로 말이죠. 진짜 검찰 내부에서 특히 윤석열과 그 특수부 패거리들 사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왜냐면 여태까지 윤석열 관련 사건을 덮어줬던 그 패거리들이 한마디로 그 실체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상황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순순히 응한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어떻게든 반발하고 먼지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동네 방네 망신주기 하려고, 심지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라도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속셈이 본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우습게 봤던 게 그들의 패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정치인 총장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뼈를 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죠. 저렇게 정부를 공격하고 정권을 흔드는 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의 본질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시작비라는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닫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자성어까지 꺼내기도 했고요. 이 특검과 특히 검찰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도 당연히 여기에서 무관할 수가 없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검찰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게 저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을 이길 수 있는 조직도 사람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치가 시민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게 정치가 돼야겠죠. 방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독재 정권의 수족에 불과했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한 게 핵심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고요. 수사권, 기소권의 쌍검을 들고 대통령,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에 직접 맞서기도 합니다. 특히 검찰과의 거래를 끊고 개혁을 추구하는 진보 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요. 이 검찰 구성원 상당수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검찰 파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선 공수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하다고 핵심을 이렇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건 진정한 프랑스 대혁명의 근본 정신이기도 하다며 최근 어설프게 프랑스 혁명 타령한 윤석열에 대해서 뼈를 때리기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편에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